물 한 잔보다 익숙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침 커피 한 잔이죠. 눈 뜨자마자 손이 먼저 가는 건 컵이 아니라 커피포트입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마음이 놓이고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습관처럼 커피를 마십니다. 특히 60대 이후로 접어든 분들 중엔 아침에 이거 한 잔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커피 한 잔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습관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까? 누구도 진지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사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노년기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기분을 바꾸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하루를 리듬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커피, 졸리면 커피, 심심해도 커피입니다. 어느새 하루에 두세 잔은 기본이고 많게는 4잔, 5잔씩 마시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젊었을 땐 별일 없던 커피 습관이 나이 들수록 점점 몸에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마셨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경우가 점점 잦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나를 깨어있게 해주고 익숙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커피 한 잔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며 넘기고 커피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는 커피가 노년기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마시는가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 점심 이후의 커피, 그리고 하루 총량을 초과하는 커피 습관까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년 건강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수면 리듬도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이때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위장을 자극하거나 불면을 유발하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커피가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커피는 잘 마시면 약이 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불편한 부작용을 안겨주는 음료일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밖에 안 마시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혹은 식전에 마시면 입맛은 돌지만 속이 쓰려서 고생해요. 밤늦게 한 잔 마셨더니 그날은 밤새 뒤척였어요. 같은 이야기들도 자주 듣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마시는 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건 커피에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커피에 크림을 타서 마시는 경우, 설탕을 듬뿍 넣는 경우, 심지어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습관까지. 이 조합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의 만족을 위해 무심코 따라온 당분이나 지방은 결국 내 혈당과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커피를 친구처럼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외롭고 지치는 날엔 커피 한 잔이 유일한 위로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할 땐 커피가 함께 해주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그 익숙한 친구 같은 커피와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커피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커피는 여전히 기분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을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복 커피 습관이 왜 위험한지, 오후 늦은 시간 커피가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루 적정량은 얼마인지, 심장과 위장을 위한 커피 조합은 어떤 게 좋은지 아주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내 하루를 결정짓는 루틴이고 기분과 건강을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한 번쯤 커피 습관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노년기 건강, 특별한 약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익숙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꿀팁과 정보를 알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몸을 깨우고 어쩐지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요, 그 공복 커피가 매일 반복된다면 생각보다 위장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벽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하지만 그게 쌓이면 만성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하시면서도 속은 늘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커피를 마실 때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입맛은 잠깐 돋게 할지 몰라도 실제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커피의 산 성분 때문에 식사 후에도 속이 부글거리거나 헛배가 부른 느낌을 자주 겪기도 하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오후 늦은 시간의 커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도 짧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아무리 낮에 마신 거라 해도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카페인에 대한 몸의 해독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몸속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저는 저녁 8시에도 커피 마시고 잘만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자는 것과 잘 자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잠은 잤지만 깊은 잠이 아니어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는 경우 그건 이미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새벽에 두세 번씩 깨다가 다시 잠드는 걸 반복하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세요. 사실은 오후 늦은 커피가 그 원인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시는 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양의 커피는 심혈관 건강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하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3잔, 4잔, 심지어 5잔 이상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손이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심한 경우엔 어지럼증이나 불안감까지 유발될 수 있어요. 몸이 이미 여러 가지로 민감해져 있는 시기라서 커피가 준 자극이 그대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나는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피곤해서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 피곤함은 진짜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몸이 카페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커피가 없으면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카페인을 기본값으로 삼고 있어서 생기는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함께 먹는 것들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크림과 설탕 혹은 커피와 함께 먹는 단 음식들, 이게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에 설탕 2스푼, 크림까지 넣어서 마시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커피가 아닙니다. 당분과 포화지방이 섞인 음료가 되는 거죠. 단순한 블랙커피 한 잔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커피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달달한 커피를 습관처럼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약의 효과까지 떨어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쯤 되면 커피가 정말 무서운 음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마시는 커피,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습관, 달달하게 타 마시는 커피. 이 4가지만 고쳐도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몸에 부담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시간대별, 양 조절법, 이와 심장에 무리 주지 않는 조합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의 하루를 함께하는 커피, 그 커피가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커피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커피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마시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커피는 식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은 따뜻한 물이나 이지근한 보리차 같은 걸 먼저 한두 모금 드시고 간단한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게 훨씬 위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은 이제 조금만 미뤄보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커피를 마시다 보면 어느새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 대략 4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셨다고 해서 바로 잠을 못 자는 건 아니지만 몸속에서는 그 카페인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이전, 가능하다면 점심 식사 후 한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의 종류와 조합을 살펴야 합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믹스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믹스커피에는 당분과 크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마시다 보면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이 몸에 남아 쉽게 피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블랙커피 혹은 우유를 조금 탄 라떼 형태가 더 좋습니다.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따뜻한 우유 한두 모금과 커피를 섞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고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는 하루 커피 섭취량을 지키는 겁니다. 흔히 2-3잔 정도는 괜찮다고들 하시지만 사실 몸 상태에 따라서는 한 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카페인에 더 민감할 수 있으니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가 필요할 땐 향만 맡아도 마음이 안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마시지 않고도 커피 향을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가끔은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고 원두향을 살짝 떨어뜨려 향만 맡는 분도 계세요. 그게 오히려 훨씬 건강한 휴식이 될 때도 있지요. 마지막 5번째는 커피를 마실 때 함께 먹는 간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과자, 케이크, 단 음료까지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단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실 땐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고구마 한 조각 정도로 대체해보세요. 포만감도 있고 혈당에도 도움이 되는 간식들입니다. 단순히 커피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곁들여 먹는 것까지 함께 바꾸면 훨씬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에 맞게 시간과 양을 조절해서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노년기의 커피는 단순한 품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결국 몸을 만들고 내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실천법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루틴으로 정착시키면 좋은지 구체적인 하루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실제 하루를 기준으로 커피를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현실적인 루틴 예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밤새 마르기 쉬운 몸속에 수분을 채워줘야 위도 놀라지 않고 커피의 자극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아침 식사를 마친 식후 서너 시간 뒤, 그러니까 오전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가 가장 무난한 첫 커피 타이밍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바로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소화를 어느 정도 시킨 뒤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때는 졸음도 오고 기운이 처지는 시간이니 커피가 도움이 될 수 있죠. 단, 양은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시 이후엔 카페인이 수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밤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무카페인 허브티를 마셔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커피와 함께 드실 간식도 가급적 당이 낮고 기름기 없는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소금 안 들어간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고구마 한 조각 정도면 부담이 적습니다. 달달한 케이크나 쿠키보단 훨씬 속이 편할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커피를 적당량 마신다면 커피는 여러분의 하루에 분명한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하루의 리듬을 천천히 살펴보는 일. 그 안에서 내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 방식, 양 하나까지도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내 얘기 같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달라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커피 습관이나 고민 혹은 실천해본 변화를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 나누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의 지혜들 알기 쉽게 듣기 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진심으로 응원합니다.